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발표에서 해외에서의 생활이나 혹은 특별하게 여행 다니셨던 경험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던 영국에서의 생활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전 회사에서 영국 잉글랜드에 장기 출장을 여러 번 갔었고, 총 1년 이상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첫 해외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저에겐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였고요.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지냈던 동네인 이스트본부터 해서 제가 경험했던 영국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가볍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스트본이라는 잉글랜드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런던에서부터 기차로 1시간 30분 정도, 차로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위치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스트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사진에 보이시는 곳이 이스트본 시내입니다. 나름 한적하고 여유 있는 동네고요. 노인분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고 또 거주하고 싶어하는 휴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있을 거는 다 있는 동네입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쇼핑센터가 있고요. 앞으로 쭉 가게 되면은 이스트본 트레인 스테이션이 있고 여기 왼쪽 편과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주 지역들과 식당가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더 가게 되면 바닷가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집에 살아봤었고요. 끝에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소 3개월에서 혹은 6개월 이상의 단위로 지내다 보니 호텔이 아니라 투룸 정도급의 플랫을 렌트받아서 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플랫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사진들이 제가 거주했던 곳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거주했었던 플랫 건물 중 하나고요. 시내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문 앞에 나오면은 바닷가가 쭉 펼쳐지고요.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사진 뒤편이 바로 쭉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이 여기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아이스크림 맛집이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곳입니다. 저도 자주 갔었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스트본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이스크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거주했었던 또 다른 플랫인데요. 이 플랫은 이스트본 시내에 위치해 있었던 곳이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깨끗했습니다. 참고로 플랫마다 기본적으로 오븐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피자를 사갖고 와서 자주 조리해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트본이라는 지역을 보통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곳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행으로 왔을 때 즐길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이스트본 피어입니다. 영국은 신기하게 이렇게 피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지역별 바닷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는 카페나 식당이 있고요. 또 다른 지역의 피어들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실외 놀이기구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자이로드롭이라든지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에는 게임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대단한 게임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이 통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던 동전들을 밀고 밀린 동전이 나오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 때우기가 좋아서 저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1페니부터 1파운드까지의 동전 종류별로 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곳은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여기는 관광객들에게 꽤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아마도 영국 여행을 와보셨던 분들이면 이곳을 들어보시거나 직접 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븐 시스터즈 화이트 클리프 하얀 절벽인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자연 절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이스트본에 속한 지역인데요. 이스트본에서 시내에서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긴 날씨가 좋으면 경치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제 영국은 날씨가 좋은 날이 손에 꼽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가 멀지 않아서 바람을 쐬러 꽤 많이 왔었습니다. 여기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은 양떼도 있고 위에서 보면 경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다만 날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샷을 찍는다고 끝으로 가거나 점프를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던 시기에 어떤 한국인 대학생 관광객이 사진 찍으려고 점프를 하다가 바람에 밀려서 떨어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놀러 가시게 되면은 여기 끝으로는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는 이스트본에서 8월마다 에어쇼가 열려서 제트기들이 색상별로 연기를 내뿜으면서 멋있게 날아다니는 쇼를 선보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고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마다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이스트본에서의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영국에서 무엇을 먹고 지냈는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국에는 음식이 맛이 없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그 지역의 음식에도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다시피 영국에는 피쉬앤칩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국 곳곳에는 피쉬앤칩스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가격은 보통 7에서 8파운드 정도의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0원 정도의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쉬앤칩스도 자주 먹게 되면 질려서 저는 일주일에 한 끼 정도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점심에는 보통 이전 회사의 식당에서 해결을 했고, 일 끝나고 저녁 식사나 혹은 주말에 나가서 먹을 때에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웨더스푼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자주 먹었는데요. 여기는 잉글랜드에 있는 꽤 유명한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다른 지역을 가 있을 때도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메뉴로는 버거, 피자, 스테이크, 파스타, 커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이렇게 스테이크 같이 메뉴 하나를 고르게 되면은 이렇게 칩스, 그리고 뭐 버섯, 그린빈, 그리고 토마토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가격이 보통 10파운드 내로 해결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저렴하게 먹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웨더스푼이라는 곳은 저녁에는 펍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러 오고요. 저도 많이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아침 식사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계란 후라이, 소시지, 그리고 토스트, 뭐 베이컨, 그리고 버섯, 콩 등 해서 나옵니다. 특히 소시지나 베이컨은 소금 간을 쳐서 많이 짭짤하고요. 개인적으로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실제로는 시내 주변이 맥도날드나 KFC가 있어가지고 그곳이 가장 입맛에 맞아가지고요. 제일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한두 달 정도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한두 달 정도는 있을만 한데요. 그 이상 지나게 되면은 한국 음식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음식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 음식점은 영국에 많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중국 음식은 또 많이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식 레스토랑을 자주 애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때는 일본 불매 운동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일본식 레스토랑이 곳곳에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와가마마라는 곳은 영국에서 유명한 일본식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상당히 다양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철판 요리, 돈부리, 커리 같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거주했던 이스트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이스트본이라는 지역에도 일본 식당이 있었는데요.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곳이 요쿠스시라는 곳입니다. 제 플랫이랑 가까웠고 주로 돈부리나 라면, 그리고 특히 한국 음식인 돌솥비빔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주 먹었습니다. 보통 10파운드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매일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애용했던 아시안 식당입니다. 물론 한국 음식점도 이스트본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곳이 이스트본에 있는 코리안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볶음밥을 좋아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안 마켓이 지역별로 있는데요. 쌀이나 김치, 반찬,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것들을 또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먹었습니다. 참고로 아시안마트 말고 영국마트에서 파는 쌀은 인도 쌀인 바스마티 쌀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쌀처럼 수분기가 있는 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나라 쌀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시안마켓을 저는 이용을 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스트본에 인접한 큰 도시인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또 다른 출장지가 이 근처에 있었고요. 또 저는 조금 더 큰 아시안 마켓이나 큰 한국 레스토랑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브라이튼은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스트본처럼 바닷가를 낀 곳입니다. 이곳은 특히 젊은 사람들과 유학생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큰 도시입니다. 아마도 관광객들이 런던 다음으로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븐 시스터즈 하얀 절벽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곳이 이스트본과 브라이튼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트본 시내에서 조금 더 가깝긴 한데요. 런던으로부터 브라이튼까지 거리가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브라이튼을 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브라이튼 해변인데요. 여름에 햇빛이 들면은 바닷가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붐빕니다. 그리고 바닷가뿐만 아니라 시내도 항상 붐비고 저녁에는 펍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커다란 브라이튼이라는 도시에 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관광지로 로얄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도 있고요. 뭐 박물관 같은 볼 곳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곳은 관광보다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휴식을 취하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영국에서의 관광은 런던만 하더라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라이튼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큰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건물 말고도 그 맞은편에 따로 쇼핑 건물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곳에서 쇼핑을 자주 하였고요. 특히 영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을 정말 많이 하니까 참고하셔서 쇼핑 날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에는 저녁에 펍이 정말 활기찹니다. 또 영국 하면 축구의 나라죠. 그래서 특히 풋볼 경기가 있는 날이면 펍 안에 있는 스크린으로 다 같이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팀이 골을 넣었을 때의 환호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참고로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제가 브라이튼 펍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환호와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영국에서 보냈던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선은 팬토마임인데요. 영국에선 매년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시기가 되면은 팬토마임이라는 것을 여는데요. 여기 다들 보이시는 것처럼 알라딘, 신데렐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유명한 동화를 바탕으로 공연을 하는데 출연자들이 뮤지컬처럼 노래와 춤을 진행하면서도 연극처럼 연기나 농담을 재밌게 보여줍니다. 공연마다 다르지만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진행되는 대공연이고요. 정말 재미있고 애기들부터 노인층까지 모든 연령층이 보러 옵니다. 저는 총 2번의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내면서 그때 같이 일했던 영국인 동료들과 함께 보러 갔었는데요. 거기 연기자들이 다들 노래나 춤, 연기를 정말 잘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는 내내 빠져들어갔고 이 팬토마임이라는 이벤트는 정말 제대로 준비된 공연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파티인데요. 여기 왼쪽이 저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 등 친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염장 도구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착용하고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원래도 현지 동료들과 자주 따로 맥주도 마시고 했었지만 이 크리스마스 파티 때는 정말 즐거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재밌는 추억도 쌓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그 홀 테이블로부터 나와서 앞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많이들 댄스를 추는데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면은 부부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서로를 잡고 가볍게 춤을 추시는데 이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문화여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사진은 제가 회사 동료로부터 받았던 크리스마스 카드인데요. 크리스마스 주의로 해서 이렇게 서로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전달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다들 각자 일하느라 서로를 챙기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작은 이벤트가 서로에게 조금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제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